안녕하십니까.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오늘은 지역 골목길의 변화 도시재생 강의를 맡게 될 소수연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연강을 하게 되는데요. 도시재생에 관련된 강의의 목차가 첫 번째는 도시재생의 개요, 도시재생의 두 번째는 정의, 세 번째는 도시재생의 추진 방법, 네 번째는 서비스 디자인의 추진 현황, 다섯 번째는 코로나 이슈로의 기회 요인, 이 지금 장표를 가지고 하는데요. 저희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촬영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많이 이제 뉴스나 어떤 보도에서 접해 보셨겠지만 오늘은 좀 도시재생을 여러분들 소상공인 분들과 좀 교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디자인이 어떤 것인가 라는 어떤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과 함께 있는 그 지역 골목에 대한 재생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이라 했을 때 지금 전국의 많은 분들, 소상공인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서울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낙후된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인 부분의 부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그 법령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즘에 인구의 감소, 또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어떤 무분별한 확장이라든지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 기능과 어떤 도입 유무, 또 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또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로는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혁신도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은 이제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정의가 돼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스킵을 하고요. 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이제 또 궁금하실 텐데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그 다음에 어떤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산업 부분에 관련된 활성화할 수 있는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그 다음에 시장 정비 사업,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시장 정비 사업, 이런 부분들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관법, 국토 어떤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포괄적이죠. 추진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도시재생 전문가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현재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지자체를 다녀봤는데 전국의 이런 사업들이 이제 지원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각 그 지자체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런 센터들이 운영 활성화 이제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주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주도의 재개발과는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도시재생은 지역의 특성적인, 그 다음에 아까 낙후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몇십 년간 이제 도시도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뭐 물적, 인적 자원 때문에 이제 노후된 부분들이 어떤 경로라든지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살면서 어떤 그 부분들의 의견 반영, 또 뭐 여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맞물리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사실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역 그 상권도 보면 지역 그 번영회라든지 상인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뭐 도시재생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은 사업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또 여기 포함이 돼서 이제 그 어떤 관주도의 재개발 사업과는 조금 틀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지역 관련된 또 우리 소상공인분들과 이 어떤 국책과제의 어떤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리면서 이거를 이제 잘 수렴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기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좀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기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조망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도시를 계획한다, 도시를 디자인한다 이런 용어를 좀 쓰고 있는데 좀 생소하긴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내 도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바꾸느냐 이런 관점으로 좀 볼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도시의 낙후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60년대 정말 최빈국에서 한각의 기적의 세대로 정말 이제 여러 가지 부흥을 일으킨 어떤 측면의 도시가 발전이 되고 또 그러면서 어떤 사회 갈등도 심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성장 중심 정책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다운 삶을 또 위한 이런 부분들이 좀 무시가 되고 이제 왜냐면은 경제적인 부흥을 일깨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의 복지 그다음에 뭐 정책 부분들은 요즘에 사실은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사실 OECD 국가에서 좋은 어떤 그런 순위라기보단 뭐 자살률이나 산업재해나 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걸로 모든 국민들이 아마 거의 다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뭐 이런 부분으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IT 강국으로도 가고 있고 뭐 실제로 여러 소상공인 분들도 IT 기반에 관련된 올해 이제 뭐 교육 사업도 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 많이 또 탄생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총 소득 중에서 이제 가계 소득에 대한 부분에 비중이 줄면서 기업 소득의 비중이 늘고 또 개인이 가져가던 몫이 점점 더 기업이 가져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정부의 부분에 있어서 좀 요즘에 사실 정책의 이슈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얼마 뒤에 저희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들 초미의 관심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잠깐 서두에 서비스 디자인 기법, 왜 디자인이라는 거를 말하지? 라는 좀 의구심이 드실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 사고라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컨설턴트, 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경영학의 근거를 한 실용주의 학문으로 저도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어떤 현상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아마 컨설팅을 받아보신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컨설턴트 분들이 와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분석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현상을 기반으로 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사고인데 디자인 사고는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사고방식으로서의 디자인인데 디자인을 했을 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디자인이 어떻게 디자인 싱킹으로서 뭔가 분석적인 사고가 아니라 어떤 현상적인 사고로 좀 발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장되는 디자인의 역할이 있어요.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뭐 로고를 만든다든지 어떤 CI나 BI를 만든다든지 간판을 만든다든지 이런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디자인이 아니라 현상에서 그 현상의 좀 밑바닥에 있는 어떤 사람의 인식, 행위, 경험, 또 상호작용과 서비스
또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서비스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나 시스템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보이는 디자인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확장되는 디자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이나 도구를 가지고 이 어떤 이게 이제 어떤 안반인데 그 안반의 어떤 생태계에 대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현상학적으로 풀어내서 조금 더 사고의 방식을 조금 더 확장되는 부분으로 가져가 보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우리가 산업 디자인의 제품이나 서비스적인 어떤 미적, 기능적, 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욕구,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죠.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창작, 개선 및 기술 개발 행위들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거에 이제 가까운 부분이 이제 제품, 포장, 환경, 시각적인 디자인을 포함해서 서비스 디자인을 포함한 것들을 가지고 변화된 디자인의 정의가 이렇게 좀 내려졌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짚었던 도시재생을 근간으로 한 이 도시재생 뉴딜, 뉴딜이라는 게 국가에서 만드는 임시직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필요한 니즈가 있는 사업에 여러 가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뉴딜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평가하는 부분까지 이 서비스 디자인 기법으로 많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런 기법들을 가지고 주민 참여 프로젝트 팀 같은 이런 사업.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적용시키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전통시장의 사업기획의 역할로 아마 어떤 분들은 서비스 디자이너와 만나서 사업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서비스 디자인 기법에 대한 부분을 익히 들어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화관광형 시장, 서비스, 디자인. 왜냐하면 전통시장도 요즘에는 심지어 최근에는 IT 기술을 도입해서 택배 시스템까지 이마트나 여러 가지 상권에 관련된 좀 이제 대기업에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서 전통시장도 IT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이것도 이제 서비스 디자인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이루기 위한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널리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법 개정과 행정 과정에서 이제 국민 참여 방법으로 서비스 디자인을 명시를 했죠. 사실 이런 식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래서 공공정책 퍼실리테이터 혹은 공공정책 서비스 디자이너로 제가 이제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청년 정책, 그 다음에 교육,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들, 다양하게 간판 사업들 이런 것들을 이 기법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국토부나 그다음에 디자인진흥원 이런 곳들과 공공기관들과 함께 이 기법을 써서 진행을 한 이제 현장 실무 전문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령까지 이제 도입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민 참여 이것을 이제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 디자인단이라는 거를 이제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죠. 이제 모객을 해서 지자체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제 시민 참여형 과제를 선발을 해서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국민들 혹은 어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기법으로 이 국민 디자인단을 많이 실현을 하게 돼서 주제가 굉장히 넓죠.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공공 데이터 개방, 시민 참여, 그 다음에 어떤 공공 서비스 접근성, 반부패 공직 윤리, 재정 투명성 같은 다양한 주제로 이 부분들을 적용시켜 왔고 추진 현황도 지금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왔으며 그다음에 이제 국민 디자인단 운영 활성화도 역시나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지금 이제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획 개발 평가로 어떤 프로세스를 좀 나눠봤고요. 이 기획이랑 개발의 도시재생, 전통시장,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개발 사업, 요즘에 ESG라고 에너지 사업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 공공서비스 디자인 기법,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R&D, 이제 평가에 대한 정보 혁신이나 환자 경험 평가까지 다채로운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텐저블이라는 단어는 좀 현상학적인 측면으로 현상을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실용화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잠식적인 생태계의 그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생태계를 조금 더 어떤 보이는 영역으로 끌어내고자 하는 기법이 서비스 디자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문제로 보이지 않고 불편함을 거의 인식 못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보이지 않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단계, 또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만 해결 방법은 잘 보이지 않는 단계, 문제가 명백하고 해결 방법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단계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보이게끔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제 서비스 디자인으로 풀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역 사실은 문제가 너무 많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떤 문제를 골라야 될지 지식이나 정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홍수로 넘쳐나는 시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지역 골목 활성화라든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 과제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유무,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상인의 활동이나 어떤 본인들의 어떤 그 생업에 관련된 단체나 협회나 어떤 지역 조직에 많이 여러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거나 단체로 소속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감수성, 공감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또 내 고객들을 유치하고 내가 이제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건이나 재화나 여러 가지 내가 뭔가 만들어내고 서비스하는 부분의 어떤 상품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서비스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여러분들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기반의 어떤 요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위기, 요즘에 너무 심각하죠. 사실 제일 많이 방역 추진 정책적인 측면 때문에 피해와 현실적으로는 매출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맞닥뜨리고 있는 부분들이 코로나 이슈이고 또 여러분들 소상공인 분일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위기가 있으면 또 어떤 기회 요소가 또 반대급부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그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IT나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이제 무인 택배 서비스도 전통시장에서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구독 경제라든지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요즘에는 친숙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지금 솔직히 아마존 플랫폼 기업들 요즘에 사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그 사회적인 그 책임을 묻는 지금 다음에 카카오에 대한 행보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런 플랫폼 사업이 일자리, 특히나 소상공인 분들한테도 지역 경제 위축과 또 매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정말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 경제, 또 시장 골목 활성화를 또 저해시키는 부분 때문에 그래도 일부 다음에서 이런 지역 경제에 관련된 부분에 사업을 철수한다고도 발표를 했지만 지금 그 정도 갖고는 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어떤
답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고령사회에 진입이 되면서 뭐 대학도 위기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로 진짜 기업 경영난은 지금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닥치는 현실이고요. 또 뭐 어떤 도시 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또 지방이 또 굉장히 유령 도시화가 또 시급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령자 사회 이슈에 대한 부분을 우리 또 전통시장에 관련된 활성화 어떻게 매칭을 시키느냐 이런 또 과제 같은 것도 제가 또 평가한 또 경험도 있는데 굉장히 또 그런 부분이랑 맥락을 잘 만들어서 좀 여러 가지 좀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 ESG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온택트 기술 서비스 분야라든지 특히 이제 온라인 쇼핑, 물류 배송, 전자장거래, 통신, 방송업, 또 뭐 마스크, 뭐 이런 부분과 같은 위생이나 의료라든지 이제 OTT 분야, 또 공기청정기, 배달업 이런 지금 분야는 아마 여러분들이랑 굉장히 밀접한 업종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 트레이닝, 온라인 학습, 그러니까 소상공인, 그 다음에 소공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리랜서들, 그 다음에 어찌됐든 계약직,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뭐 아르바이트생을 최저 시급으로 맞추는 부분까지도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좀 힘든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개인의 위생 관련 업종, 또 온라인 부동산 중개,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들이 IT화 되다 보니까 그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해당 업종에 더 긍정적인 영향까지는 줬어요.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올해 그 IT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많은 업종들에 관련된 이런 컨설팅이나 교육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올해 어떤 사업이 생겼냐면 실제로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저희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집체 교육이나 또 온라인 교육 같은 것에 이제 한계를 느꼈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대체를 해서 IT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어렵잖아요. 그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쉽고 찾아가기 좀 더 접근성이 친밀한 부분으로 교육이랑 컨설팅을 좀 많이 이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채널을 이용을 해서 또 많은 부분들이 마케팅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으로 저희도 이제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에 사실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언제 끝나나 라는 이제 좀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좀 이 측면에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언제 다 백신을 조금 더 맞고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좀 자가 격리라든지 아니면 좀 지금 영업시간 단축 때문에도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좀 거리로 나와서 좀 사실은 좀 많은 얘기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 그 위기를 어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좀 터닝 포인트로 만드셔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의 다양한 업종 간의 교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뭐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요즘에는 소상공인 분들도 지역에 맞는 비슷하거나 혹은 어떤 제가 협회나 단체나 소속이 된 부분으로 뭔가 협업을 하거나 같이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현장에서 많은 물건들을
같이 이제 판매하면서의 이제 생산성 제고도 있고 매출도 효과도 올리고 브랜드의 어떤 입지도 좀 널리 알릴 수 있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이제 요즘에 이제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에서도 혹은 특별한 어떤 시장 내 어떤 상권 활성화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씩은 편차가 있으시겠지만은 관심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시장에 대한 고용 시장이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관심 분야가 있는데 서비스 디자인으로 뭔가 우리의 제품, 상품, 재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다시 리체인징 해야 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법한 내용들이 항목들이 특허라든지 실용신안법에 관련된 본인의 상품을 보호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디자인 출원, 상품 출원, 그 다음에 특허 이런 것들도 관심이 좀 많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적 어떤 자원을 가지고 아시다시피 좀 다양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들의 이런 지원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시장이나 아니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 기법의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보와 발품을 파시면 이런 이제 요즘에는 조금씩 이제 물론 저희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매일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조금씩 이제 방역 수칙의 완화라든지 이제 뭐 백신들을 맞고 계시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뭐 온라인 강의도 좋고 컨설팅을 좀 받으실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상반기보다는 많이 좀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뭐 IT나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확장 부분을 좀 위기에서 지금 나는 당장 뭐 오늘 내일에 영업시간 단축 때문에 오는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에만 좀 고립되어 있으시지 마시고 이 위기를 새로운 방편으로 조금 우리 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혼자는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나와 뜻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같은 업종 혹은 뭐 시장 상권, 지역 경제, 뭐 우리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모색을 할 필요성이 매우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의 골목 상권의 위기는 이제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좀 이제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생각할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좀 고민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골목 상권의 위기는 어떤 방식이나 어떤 업종이나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실질적으로의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 니즈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도시 재생이랑 또 이제 골목 상권 활성화와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으로 사실은 이게 정책을 가지고 제가 많은 것들을 이제 서비스 디자인 기법으로 정책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이제 경험을 하긴 했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을 가지고 많은 사례를 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고충될 수 있는 경험이나 사례나 이런 업종이 뭔지가 좀 많이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도시 재생이나 아니면 이제 지역 골목의 활성화라는 저의 주제가 조금은 원론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그 현장에서 혹은 본인의 어떤 사업장에서
지역에서 느끼는 이런 부분들의 불편함이나 다양한 어떤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떤 식의 어떤 궁금증이나 니즈가 있으신지 이런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2부 때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부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서비스 디자인 기법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법령에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짚어드렸는데 2부 때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업종들에 관련된 그 이제 골목상권의 이제 여러분들의 니즈나 그 어떤 질의응답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골목상권이라고 했을 때 이제 다양한 이제 업종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서비스 이제 업종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먹거리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일부를 하는 부분으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이슈로의 기회 요인에 대해서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도시 재생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제가 국토부에서 제정한 법령의 기준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의 도시 재생과의 어떤 상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도시 재생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며 그다음에 추진 방법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좀 많이 생소하셨던 부분이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기법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 디자인 기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법으로 어떤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생태계겠죠? 지역 생태계에 관련된 서비스 디자인에 관련된 적용 사례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양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재점검돼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도 좋은 영향을 받은 업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IT 쪽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사실은 IT 업종에 있는 어떤 저도 이제 많이 대표님들을 만나지만 그 대표님들 또 그다음에 연구원들 IT 업종은 지금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그 IT와 상관이 없는 업종들은 굉장히 또 고전을 또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는 올해 어떤 작년과 올해를 보면서, 지금은 사실은 얼마큼 IT나 또 어떤 이런 다양한 온라인 채널, 그 다음에 내 업종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 관련된 많은 교류와 인맥 형성을 하셨던 분이라면 위기 탈출을 할 수 있는 솔루션도 많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좀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 지역에서 좀 활동을만 이제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많이 힘드시지 않았던 한 해이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고객들과 만나는 방식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에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식이 내 지역이 아니라 내가 속하고 있는 이 지역의 다른 업종, 다른 쪽의 어떤 전문가, 특히 뭐 IT도 될 수 있고 저희 같은 어떤 컨설턴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책이라든지 어떤 이슈에 기회들을 계속 뭔가 노리셨던, 좀 공부를 하셨던
뭐 그런 분들은 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 이제 지속이 되는 코로나 이슈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혼재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식들은 그냥 개념화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조금 적용을 빠르게 추진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IT 쪽에 관련된 뭐 소셜 커머스라든지 여러 가지 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독 경제라고 해서 어떤 내 서비스에 어떤 정보를 입혀가지고 뭔가 제공을 해준다든지 다양한 어떤 뭐 크리에이터들 요즘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IT라든지 뭐 이런 온라인 마케팅을 해줄 수 있는 채널과 연동을 해서 사실 뭐 지역에서 뭐 고구마, 감자 막 이런 거 막 플랫폼에 팔아가지고 굉장히 잘 되시는 그런 사장님들도 엄청 많으세요. 뭐 10년 정도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투자를 하셔서 또 이제 같이 또 온오프 그 마케팅을 같이 오토라고 해서 온라인과 그다음에 오프라인 그 시장성이 관련된 많은 제품들을 혼합을 해서 마케팅을 하셨었던 분들도 많은 또 기회 요인이 됐고요. 그래서 오프라인만 있으시지 말고 온라인 업종과 혹은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해결을 이제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2부 때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서비스 디자인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제 지역 경제에 관련된 부분으로 어떤 이제 적용을 했는지에 대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부 때 이렇게 제가 도시재생과 코로나 이슈로의 기회 요인까지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부 때는 좀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고요. 2부 때는 여러분들과 좀 더 친숙할 수 있는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